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페이지 466쪽 날씨의 변화 부분에서 전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날씨를 이야기할 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 날씨가 맑다, 반대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은 날씨가 흐리다 혹은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거기서 이야기하는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날씨가 그렇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66쪽, 67쪽에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전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죠. 자, 공기가 우리를 누른다. 공기의 양이 많고요. 무거운 공기들이 많으면 우리를 누르는 힘이 커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압이 높은 상태, 즉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저기압은 우리를 누르는 공기의 무게가 작은 경우, 즉 밀도가 작은 공기들 혹은 공기의 양이 적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지표면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압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기압의 크기를 보통 1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압의 크기를 수은기둥으로 이제 각각 측정을 해서 수은기둥 76cm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그 수은기둥 막대가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물기둥은 10m, 공기기둥 1000km까지 해당하는 그런 기둥들이 우리를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었는데요. 보통 1기압의 크기를 우리가 기압의 단위인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런 크기로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공기는 지표면이 가열되는 경우에는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반대로 냉각된 공기들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표면상에서요. 자, 공기가 차가워져서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면요. 이때 지표면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공기들, 내려오는 공기들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평상시보다 공기가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기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기가 따뜻해져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우리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기압이 작아진다 해서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기가 우리를 누르거나 혹은 공기의 양이 적어지거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각각 분류를 할 텐데요. 자, 이때 고기압은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면서 우리를 누르게 되니까 그만큼 기압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선할 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공기의 상승입니다. 공기 그 덩어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주변의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 팽창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공기 덩어리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물방울이나 혹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전에 공기가 아래로 하강할 때 고기압,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저기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이때 저기압의 조건 내에서는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날씨가 흐리겠죠. 날씨가 흐리고 또한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 날씨가 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럼 반대로 고기압의 조건에서는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해요. 이때 위쪽에 있던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 중에서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안쪽에 있던 물방울이나 혹은 얼음알갱이들이 다시 수증기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고기압 조건 내에서는요, 있던 구름조차도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 구름이 없는 아주 맑은 날씨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날씨,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저기압이라고 하느냐? 앞서 1기압의 크기를 우리가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1기압보다 기압이 크면 고기압, 1기압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전혀 그런 것들은 없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그 일기도상에서 나타나는 기압 배치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게 나타나는 장소는 고기압,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장소는 저기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고기압의 그런 기준,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기압의 조건에 들게 되면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면 아랫부분, 지표면에 공기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공기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부분에 공기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좌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산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고기압의 조건 내에서는요, 지금 현재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상에서 공기가 퍼져나가는 발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면은 당연히 지표면상의 공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공기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한 장소로 모여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판 구조론 배우면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 경계, 그리고 판이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좌우로 나가게 되면은 이때 발산, 모여들게 되면은 수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기압은요,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발산되는 이런 공기의 형태, 즉 바람이 불게 되고요. 반대로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수렴되는 형태의 공기에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상에서는요, 고기압에서 공기가 발산되고 저기압에서 공기가 수렴되기 때문에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 아니라 상층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상층부에서는요, 저기압에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니까 이 부분에 공기가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장소가 고기압이 돼요. 상대적으로 고기압. 그리고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상층부에서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시작하겠죠. 양이 적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저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발산돼야 되고요. 반대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수렴돼야 되다 보니까 상층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당연히 지표면상에서 부는 바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지표면상에서 하강기류가 생기고 있는 고기압, 이 고기압에서 바람이 상승기류가 생기는 저기압 쪽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고기압에서 공기가 발산되고 저기압에서 공기가 수렴될 때 공기가 불어나가고 불어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직선 형태로 뻗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불어 나가거나 불어 들어가는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지구과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과정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구과학 1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뤄지는 부분은 지구과학 2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내용 살펴보다 보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게 돼요. 이런 전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냥 단순히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가상의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에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극지방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체의 운동과 지구의 자전이 겹쳐져서 이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주 바깥쪽에서 본다면 실제로 물체는 직선 상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물체가 휘어지게끔 만드는 요 가상의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물체의 진행 방향에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체는 항상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물체가 남극 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요, 이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이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은 우리나라는요, 북반구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향력에 대한 더한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실제 지구과학원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일단 전향력이 작용하면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휜다.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을 위에서 바라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고기압을 H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고기압에서는요, 공기가 앞서 발산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공기가 발산된다라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뻗어져 나간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공기가 뻗어져 나갈 때 얘네들이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진행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때 물체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밖으로 불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때 직각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게 된다면은 이때 바람의 방향은 휘어지면서 요런 방향으로 휘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공기들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모습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저기압이면은요, 공기가 안쪽으로 수렴돼야 되거든요. 공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수렴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전향력들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관찰되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럼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죠. 자,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너가 최고야, 따봉, 이런 식으로 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승기류 혹은 하강기류 쪽으로 맞춰주시고요.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이 방향을 바로 바람이 불어 나가거나 혹은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고기압과 저기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기압은요, 하강기류가 생기죠. 자, 엄지손가락을 하강기류 쪽으로 아래쪽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맞춰주면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이때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고기압은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저기압은요,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위쪽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살펴보세요.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고기압은 하강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반대로 저기압은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기압은 공기가 하강 기류가 생기는 장소이면서 공기가 지표면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압을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있던 구름조차도 소멸되기 때문에 매우 맑은 날씨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표면에 모인 공기들은 발산이 되죠. 퍼져나갈 텐데 이때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반대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네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지표면상의 공기가 적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압을 낮게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지표면상에서는 공기가 모이네요. 공기가 수렴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기압이라고 하는 것,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페이지 477쪽에 나와 있는 바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 자, 온대 저기압 말 그대로 저기압이에요. 그런데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일단 온대 저기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뒤쪽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전체에서는요. 위도별로 이제 부는 바람의 종류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이때 거대한 대기 대순환이 있고 그 대기 대순환을 헤들리라고 하는 분 혹은 페렐이라고 하는 분들이 각각 그 순환 모형을 각각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지구의 이 부분을 위도 0도, 그리고 이 부분을 30도, 그리고 이 부분을 60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만일 자전하지 않는다면요, 이때 저위도에 있는 공기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0도, 저위도, 그러니까 0도 부근에 있는 공기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상층부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극지방에서 아래로 하강한 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어떤 기온 자체, 온도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앞서 우리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런 대기 대순환의 모습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순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때 위도 0도 부근에서 상승했던 공기는요, 30도 부근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지표면을 따라서 다시 30도에서 0도 부근까지 다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30도 부근에서 하강했던 공기는요, 다시 위쪽으로도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60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0도 부근에서 상승한 뒤 다시 위도 30도 앞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순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또 이제 60도 쪽에서 상승했던 공기는요, 다시 극지방까지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하강하고 다시 지표면을 따라 60도까지 내려오는 이런 세 개의 순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요 대기 대순환을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이런 순환들을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렐 순환. 그리고 마지막 60에서 90도 사이에서의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대기대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층부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세 개의 순환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상층부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공기의 이동은 지금 현재 헤들리 순환하고 지금 현재 극순환밖에 없거든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얘네 둘의 순환은 열 에너지를 직접 이동시키는 순환이다 해서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접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페렐 순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간접 순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순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지표면 상태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즉, 지금 현재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아래로 이렇게 불어 내려오겠죠.
자, 바람이 아래로 불어 내려오는데요. 자, 아까 전향력이라는 이야기 했죠.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 따라서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죠?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반대로 30에서 60도 사이는요. 바람이 불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어 올라가고 있을 때 역시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편서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편서풍. 자, 그런데 다시 90에서 60도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때는요. 역시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이런 바람들을 우리가 이제 극동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풍이고요. 편서풍이고요. 극동풍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계속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될 내용인데 일단 무역풍과 편서풍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의 방향 어떻게 부는지 좀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도 0도 부근에서는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공기들이 생기고 있죠. 자, 공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요 지역은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그렇죠.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지표면에서 우리를 누르는 공기들의 양이 적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도 0도 부근을 열대 저압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저기압이 있는 장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위도 30도 부근을 볼까요? 30도 부근은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고 있는 장소네요. 자,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 자, 요 장소는 지금 현재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니까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그렇죠. 고기압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고기압. 여기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고압대. 고기압이 있는 장소. 자, 그러면 위도 60도 부근,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부근은 지금 현재 공기가 또 위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니까 역시 저기압이겠죠. 저기압이라서 요 지점을 우리가 역시 저압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요 장소를 우리가 한대 저압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대 저압대. 그리고 혹은 이 한대 저압대는 다른 표현으로 한대 전선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선들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90도 부근에서는 역시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니까 고기압대, 그죠? 고압대, 여기 극고압대라고 부르는 이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루게 될 대기 대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앞으로 좀 끌고 와서 지금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린 건데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이유, 바로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요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 이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고압대나 저압대 혹은 바람이 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 갖고 와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온대 저기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은요. 자, 위도 60도 부근, 앞서 우리 대기 대순환의 모형에서 위도 60도 부근에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는 그런 저압대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때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에서 생성되는 그런 저기압을 우리가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라면은 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당연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녀석들 이름은 온대 저기압인데요. 만들어지는 장소는 위도 60도 부근의 한대 전선대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온대 저기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런 내용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그림 순서대로 지금 현재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전선 모습이 하나 보이시나요? 자, 이 전선이요. 지금 현재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동글 뾰족한 전선입니다. 자, 이 전선 무슨 전선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체 전선이죠. 장마 전선이에요.
즉 위도 60도 부근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거의 비슷해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얘네들이 정체 전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온대저기압의 첫 시작입니다. 위도 60도 부근에서 먼저 뭐부터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부터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편서풍 파동, 역시 뭔가 좀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1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요. 실제 지구과학 2 정도로 올라가야지 편서풍 파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맞물려서 정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가 그 정체 전선이 비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습 보시면 정체 전선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체 전선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분리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분리되는 과정 중에서 드디어 두 개의 전선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전선이 분리가 될 때 앞쪽으로는 동글동글 온난 전선, 그리고 뒤쪽으로는 뾰족뾰족 한랭 전선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분리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때 요 지점이 바로 저기압의 중심 부근이 되면서 이때 두 개의 전선을 동반하는 그런 저기압을 우리가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온대 저기압이 각각의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위도 60도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은 두 개의 전선을 동반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위도 30에서 60도 쪽에서 부는 거대한 바람인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지금 현재 저기압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왠지 모르게 이 그림 어디선가 본 것 같을 텐데요. 우리 앞에 전선에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야기할 때 그때 두 전선을 함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 그림을 함께 그렸던 그 그림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런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쪽에는 무슨 전선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난전선이 있죠. 뒤쪽으로는 무슨 전선이 있나요?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우리 전선의 특징 살펴보면은 온난전선에 비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말인즉슨 시간이 지나면은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두 전선은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무슨 전선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폐색 전선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자, 폐색 전선이 만들어졌다.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소멸을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저렇게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기 시작해서 서로 겹쳐지면은요, 그렇게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고 끝내는 전선이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현상으로 온대 저기압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온대 저기압의 첫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위도 60도 부근의 정체 전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이후에 저 정체 전선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으로 분리되고요. 그런 전선들이 저기압과 함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기압의 중심이 두 개의 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네요.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이때 앞쪽으로는 무슨 전선? 온난전선, 동글동글동글 온난전선, 그리고 뒤쪽으로는 뾰족뾰족뾰족 한랭전선이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단면을 좀 그리고요. 이때 이 단면을 우리가 수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이 있는데 이때 지표면상에서 요 지점을 스몰 a, 요 지점을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지점이 스몰 a, 요 지점이 스몰 b가 될 텐데 이때 B쪽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온난전선이 존재하죠. 온난전선이 존재하려면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우리는 동글동글 온난전선을 그려주죠. 자, 반대로 A쪽으로 가다 보면은 요 지점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져 있네요. 한랭전선은 결과적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뾰족뾰족 한랭전선을 그려주게 됐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그림상으로 A 장소가 있고 B 장소가 있고 C 장소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A 장소가 여기고 B 장소가 여기 그리고 C 장소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A 장소는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구름? 그렇습니다.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가 온다면은 부슬부슬 비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슬비가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C라고 하는 장소는요. 한랭전선의 뒷면에 있습니다. 한랭전선의 뒷면에 있으면 지금 현재 높게 솟구치는 구름 만들어지겠죠. 적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적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비가 온다면 비가 쫙쫙 쏟아지겠죠. 무슨 비?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온난전선의 뒷면, 한랭전선의 앞면이기 때문에 구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장소예요. 자, 이런 장소는 구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맑은 이런 날씨들을 나타내겠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온난전선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랭전선이 뻗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좀 전에 보세요. 이때 온난전선에서 구름 만들어지는 지점은 온난전선의 앞쪽이었죠. 즉, 지금 현재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가 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층운형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슬비가 오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뒷면에 구름을 만들어내요. 요 지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C라고 하는 요 장소는요. C라고 하는 요 장소는 당연히 구름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나기가 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B라고 하는 지점은 온난전선의 뒷면, 한랭전선의 앞면이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에 대한 이야기할 때요. 이때 온난전선 통과 전후 그리고 한랭전선 통과 전후에 각각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워버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A 장소는 남동풍이 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장소는 남서풍이 불고 C라고 하는 장소는 북서풍이 분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온대저기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 뭐가 있나요? 저기압이 있어요. 저기압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불어 들어갑니다. 상승기로 생기죠. 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손가락이 돌아 들어가는 방향,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바람이 이렇게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형태로 지금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A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지금 현재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니까 당연히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B라고 하는 장소는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당연히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C라고 하는 장소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 그림과 매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모습 표현을 해보면은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A 장소에서 남동, B 장소에서 남서, C 장소에서 북서풍 이렇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꼭 그렇게 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상으로는요. A와 B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장소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혹은 A 장소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B나 C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바람의 방향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런 온대저기압은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앞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장소는요.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충운형 구름에 비가 오는 측난운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비가 오겠죠. 비가 온다면 이슬비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비 때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 B라고 하는 장소는 구름 없이 매우 맑은 날씨고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저운형 구름에 의해서 소나기가 오는 정난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동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에서 동쪽으로 지금 현재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지금 6월 5일 날, 6월 6일 날, 6월 7일 날 각각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각각의 저기압의 중심들이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이유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두 개의 전선 중에서 누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렇습니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요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그 전선 간격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간격이 요만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간격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간격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선 간격이 줄어든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장소, 우리나라의 서울이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저런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쭉 온대저기압이 진행하면서 과연 날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6월 5일에는요. 지금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장소까지는 아직까지 온대저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라고 하는 장소는요. 지금 현재 온난전선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넓은 지역에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5일쯤에는 지금 현재 서울 지방의 날씨는요. 지금 충운형 구름에 의한 이슬비가 오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상을 할 수 있고 바람은 어느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 6월 6일이 됩니다. 온난전선이 통과했네요. 온난전선이 통과했는데 아직까지 한랭전선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두 전선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지금 6일쯤에는요. 지금 현재 매우 맑은 날씨. 그러면서 비가 온다면 무슨 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분다면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겠죠. 남서풍 계열의 바람. 됐죠? 자, 그런데 7일이 됩니다. 완전히 벗어났어요. 실제로 한랭전선은 좁은 구역에 강수구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7일 요 시간대면은요. A, 서울 지방은 완전히 이제 온대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6일에서 7일로 가는 그 사이에 분명히 서울 지방은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었을 겁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요. 이때 저군형 구름들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무슨 비가 올까요?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오고 있겠죠. 소나기가 잠깐 왔었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6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에서는요. 온난전선이 통과합니다. 우리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달라졌다 그랬죠? 기온은 올라가고요. 기압은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6일에서 7일로 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한랭전선이 통과하거든요. 다시 기온은 떨어지고요. 기압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었겠죠. 자, 그런데 또한 바람의 방향을 좀 볼까요? 바람의 방향을 보시면 이때 북, 남, 동, 서인데요. 북남 동서. 이때 처음에 바람은 남동풍이 불었네요. 남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남동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6일 때는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야 되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야 되죠. 이게 세 번째.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장소를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풍향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그 풍향 변화가 1번, 2번, 3번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풍향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온난전선만 통과하든 한랭전선만 통과하든 아니면 두 전선이 모두 통과하든 항상 이런 식으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온대저기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페이지 469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페이지 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유체지구 파트, 이 지금 현재 대기 대순환 또는 이런 전선 어떤 기압 배치에 의한 날씨 변화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 온대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열대저기압, 즉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